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청문회에 걸렸더만요. 이래야 돼요. 대한민국 국회도 상시청문회 제도 저번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를 통해 갖고 밝혀내는 게 중요해. 미국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 청문회 이게 열리고 있더만요. 근데 코로나 청문회 나오는 국회의원들마다 또는 그 여기에 대응하는 트럼프 정부의 그 인원들마다 한국 얘기밖에 안 해. 이게 뭐 한국이 워낙 방역을 잘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은연중에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교해서 깔만한 데가 이제 한국을 대상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잘하는 데가 이제 저희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를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걔네들도 자존심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데이터도 우리나라 가장 오픈돼 있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뭐 정부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원 청문회에서 이게 중점적으로 좀 다뤄진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파우치라는 사람인데 지금 미국이 그 이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할지 안 할지 여부를 지금 결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백악관으로부터 거의 정권을 위임받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고요. 그 다음에 상원 의원들도 그러니까 백악관이 11번, 그 다음에 상원 이번에 청문회에서 뭐 30번 정도 한국에 대한 칭찬 언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사망률이 그 우리보다 거의 45배 정도 이르는 45배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산술적으로 우리보다 인구 한 6배 많기 때문에 우리는 256명이 사망한 거고요. 그쪽은 4만 명 정도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 전체적으로 경제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여기 오기 전에 그 들었던 얘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이 캐나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합니다. 근데 그 주유소가 우리로 따지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예요. 근데 16명이 거기서 직원들이 일했는데 13명을 해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를 좀 해고해달라. 왜냐면 캐나다는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고하면은 받았던 월급의 90%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복지죠, 캐나다는. 그래서 해고해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삶이 유지되는. 그 나머지 3명 정도의 임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국가가 또 이렇게 보조를 또 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급여의 거의 100% 가까운 돈을 그 국가가 보조해줘요. 그래서 그 주유소 입장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해고했더니 기름 가격은 많이 낮았고 매출은 거의 뭐 30%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현금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대화 나눴던 분하고 그 했었거든요. 그분이 운영주인데 여기 한국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복지 개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캐나다나 미국 사례를 보면 다른 나라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나중에 통계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매출이 거의 뭐 80% 90% 육박했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도 잘하고 있지만 경제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실제로 보니까 그 회의 참석하셔야 될 대상자분들도 격리자가 많아가지고 문제다 문제. 예, 회의 장면을 보면 되게 썰렁해요. 그것도 화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화상으로 연결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부가적인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요. 이게 그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거의 박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 너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어떤 핑계거리를 내서 이제 공격당하는 포인트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전 국민의 97%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데라 기본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도 이 회의에서 강조를 한 거는 백신 개발이 정말 시급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백신이 나오면 뭐래? 비싸면 못 맞는데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료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게 문제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샌더스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 미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엔 비용 문제가 될 거예요. 이쪽에서는. 실제 미국이 밀고 있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비용 문제가 되는 게 1인이 이거를 투약받으려면 비용이 한 4,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로 이게 진짜 된다 하더라도 아무나 못 맞는 형태니까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행정부 쪽에서는 봐라, 우리가 한국보다 검사 개수가 훨씬 많잖아. 말도 안 되는 사기 치는 거죠. 인구 비율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얘네들이 지금 한국보다 검사 횟수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한국은 물론 이태원은 물론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많이 잡아가지고 줄어드는 추세에서 숫자가 적을 뿐이고, 인구 대비 사망률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트럼프는 지금도 우리가 한국보다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가 제가 아까 정정해드렸던 4만이 아니고 8만 1,000이네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만 덧붙이면, 이게 검사를 나중에 추후에 완전히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봉쇄령이 내릴 정도의 상황, 그 다음에 이런 사망자가 많이 난 후에 검사하면 뭐합니까? 이런 걸 이제 사후 약방문 그러죠. 그래서 한국은 이 조치를 2월달, 3월달부터 조기에 우리가 잘 실천을 한 것이고, 미국은 실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량이 많다고 해서 그 단순 검사량을 비교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가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병 초기에 검사 수가 중요한 거죠. 일단 네. 인구 대비.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뻔히 알고 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네.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50개 넘는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 50개 주가 있습니다. 50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 중에 29개 주, 약 30개 정도의 주는 한국 전체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각자가 다. 그런데 뭐 여기다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미국이 뭐 못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한국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있는 건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죠. 비교를 할 때 한국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야당 의원들, 그런 이야기 하고 싶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유상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죠. 근데 그 G2의 정상들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예전처럼, 대한민국 그런 나라잖아요. 이렇게 좀 무시당했던 나라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 시진핑 주석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도 이렇게 보면 시진핑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올해 방한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한다는 건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외교를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까운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보면, 이명박 때 우리나라가 G20을 개최했을 때 대단히 난리 났었습니다. 이거 뭐 G20 개최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가 뭐 몇십조, 뭐 그거 언제 30조 막 입금됐냐, 그랬었어.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걸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G20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원래 G7 회의였잖아요. G6 뭐 이렇게. 근데 G20에 들어가서 그 회원국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광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G20을 넘어서 거의 G1과 G2가 우리나라를 언급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좋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에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적 위력을 아직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이번 방역 그 코로나19 대처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후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이끌어가는 면에서 한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계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번 통화도요, 시진핑 주석이 통화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통화고, 그 전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해외로 지금 출국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뭔가 어떤 확실한 믿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뭐 저와 같은 종신 송 작가님처럼 약간의 음모론을 설파하자면은 해봐요. 그 시진핑이 사실 우리나라가 뭐가 아쉽다고 뭐 이제 올라고 애걸복걸 하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중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뭐 잘하고 있다고 일단은 우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저희는 거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방역을 잘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돼서 잘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그렇지. 그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요라는 거를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을 거고요. 한국이 이렇게 신뢰를 한다라는 거는 중국이 잘하고 있다는 거와 동일하다. 예. 또 이제 어떤 코로나 관련된 여러 산업들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서 이권을 취득하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뭐 방역 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 부분 독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게 코리아예요. 한국이에요. 그리고 한국만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산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만 제어하면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그게 때문에 음모론이라고. 예, 그러면서 문 대통령님 옆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은 이를테면 경제죠. 이제 문제는 꽁꽁 닫아놓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그 무역 대상국 25% 4분의 1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반경 모범 국가니까 어떻게든지 경제의 숨통을 틔워보고 싶은 거죠.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압으로 가랑비에 어쩌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세계적 위상이 진짜 높아지는 거죠.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올라설 수 있는 그 비상의 토대가 되어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계적 위상이 올라가면서 어느덧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을 젖었더니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처럼 선진국 반열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3분의 2가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무슨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어떤 나라가 의료를 잘해서 선진국이 되는 경우는 없죠.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그렇게 하기도 힘들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충 영어 같은 아카데미상을 휩쓰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위상, 의료의 위상이 높다는 건 사실 어디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후진국이 의료의 위상이 높을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의료 시스템도 또는 국민연금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시스템도 잘 돼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선진국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브랜드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중 정상,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의 그 정상 통화 일지가 지금 5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 5번 통화했을 때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취임 축하 전화였고, 두 번째는 이게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 기념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북 정상회담 성과 공유. 그러니까 이걸 잘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정상회담을 이렇게 했는데 중국도 좀 이렇게 참고하고, 그러면서 중국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 2월 20일 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월 13일 이렇게 2번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취한 중국에 관련된 조치 중에 가장 그 중국이 우리를 고마워하고 지금 표현대로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 이 표현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코로나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야당이 그 줄기차게 공세를 펼쳤지만 한 번도 중국인 그 입국 금지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꿋꿋하게 이거를 좋은 이웃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다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는 매일 보고를 할 것이고, 본국에 만약에 지난번에 황교안이나 미통당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중국인 당장 봉쇄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짓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국가를 지금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야, 옆에서 가장 우리랑 교육이 많은 한국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그 악담을 하고 국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그걸 우리가 피하면서도 중국과의 가장 설린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중국이 평가한 것이다.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습니다. 상황들이 매일 이런 일종의 컨텐츠나 데이터가 쌓이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돌아서 보면 세계적 위상도 높아지면 그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실 대한민국에 찾아보기 힘들었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으면 뭔가 되게 제품이 뭔가 좋아 보이는 측면은 꽤 오래됐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그 대한민국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믿음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